그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 들었을 때 좀 굉장히 파도, 뭔가 굉장히 큰 그런 느낌 가지셨죠? 이제 용어 그대로 원래 루비니 교수가 하셔서 더 유명해진 말이기도 한데 별로 상관이 없어 보였던 개별적인 요인들이 한꺼번에 딱 만났을 때 일어나는 높이 30m짜리 거대한 파도를 보통 하는 말인데요. 위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저런 파도가 온다는 걸 알았을 때 많은 분들이 파도를 올라타고 싶어 하실 건데요. 사실 파도를 올라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히려 중요한 건 파도를 만들어내는 힘 사이를 이동을 하는 건데요. 그게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가 또 동시에 많은 걸 사실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어떤 분이 하셨던 이야기로 여러분들 그 사실 굴이나 아연 아시죠? 이러면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굴이 아연 알죠? 근데 실제로 아연 보신 적 있습니까? 아연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그런 관점을 좀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펼쳐져 있는 많은 것들이 아니라 진짜 내 손에 잡힐 만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테고 그렇지 않으면요. 되게 많은 정보들 속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비슷한 것밖에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메트로놈 이펙트인데요. 주기가 똑같은 메트로놈을 이렇게 시점만 다르게 출발을 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소리가 엇박자가 나는 게 정상이죠. 주기가 똑같은 걸 시점만 다르게 출발시켰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실험자가 이 메트로놈을 캔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엇박자가 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동기화가 일어나죠. 사실 그냥 작은 공명에 관한 그 현상에 불과한데요. 약간 좀 더 관심이 생기시죠? 뭔가 신기한데? 이 생각 드실 텐데 우리가 사실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되게 많은 것들을 접하고 자꾸 보고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속에서 다양한 것들 보기는커녕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막 이게 중요하다더라 저게 우하다더라 가다 보면 다 비슷해지게 되고요. 그게 다 그거인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굉장히 많은 정보들 속에서 다양성은 오히려 사라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그 다른 관점에서 저 개인 자체가 좀 우리가 뭐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창의성을 키우고 이런 거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조직 내에서도 많이 그렇지 않으세요? 뭐 조직 내에서 늘 지겨운 게 막 변화해라 소통해라 그 구호 백날 외친들 바뀝니까? 전혀 안 바뀌거든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판 전체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특히 퍼펙트 스톰, 큰 변화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까 아무쪼록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이 중에서 어떤 분들한테는 그냥 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전혀 새로운 기회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전에 여러분들 박경철 원장님 다 아시죠? 요즘에 이제 좀 많이 시골에서 박경철. 요즘에는 좀 점점하신데 이분이 한때 그 외과 레지던트 과정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집합교육이 있어서 그냥 가서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한 인터넷 IT 업체 대표가 오더니 막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때 왔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막 이제 월드와이드 웹의 세상이 왔고 이제 집집마다 주소가 있듯이 개인마다 주소를 가진 이메일 주소를 가지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흥분하면서 야, 너 돈 얼마 있냐고 얘네들 다 빌려달라고. 그 사람은 그 대표를 쫓아갔고 나중에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메일 시스템의 또 대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충격을 먹었던 게 이때 참고로 이분이 누구냐면 당시에 그 다음의 대표시고 이제 당시에 한메일을 처음 만드셔서 소개를 하던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때가 이 박혜성 원장이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그냥 졸리고 반쯤 잡고 있는데 누군가한테는 그게 새로운 기회를 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부터 되게 이제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진짜 그야말로 당시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붐이 확 일어난 거잖아요. 이 사람 다짐했던 게 다음에 혹시 이런 파도가 올 때는 다시는 그때는 그거 안 놓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이 책을 읽기 시작했고 또 몇 가지 책을 내면서 대박이 나면서 유명해졌죠. 그러면서 나중에 라디오 자키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은 굉장히 그거 한다고 큰 놀이 내는 건 아니지만 쫓아다니기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이제 불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변화의 흐름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불러들여서 주변에 일어난 현상들을 자꾸 들여다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런 파도가 오게 되면 밑에 깔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게 되는데 파도로 올라타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 같지만 어느 순간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 듣다 보면 뭔가 파도로 온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때 박경철 원장이 했던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W라고 불렀어요. 이런 변화의 파도를 W라고 부르자. 월드와이드 웹을 줄여서 W라고 불렀는데 오늘은 저는 좀 다른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10년 전 이야기거든요. 10년이 지난 거예요. 오늘 이 W가 완전히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월드와이드 웹 세상 이전에만 해도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냐보다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가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내가 회사에, 내가 뭐 이메일 주소처럼 네이버닷컴 이런 것처럼 어디 있느냐가 중요했었죠. 내가 어느 사회에 있는 게 중요하고 어느 가정에 있는 게 중요했었는데 소속이 중요했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게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변화를 말씀드리면서 사실 기술이나 모든 게 그 관점에서 변화했다는 걸 말씀드릴 건데요. 퍼펙트 스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의 파도로 올라타는 게 아니라 그 파도로 올라타는 서퍼들이 제일 타고 싶어 하는 건 사실 파도 위가 아니라 파도가 만들어내는 터널입니다. 이걸 서핑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파도를 일으키는 그 서핑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는 그 힘들을 쭉 쫓아가고자 하는 게 사실 서퍼들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월드와이드 웹 세상 이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변화들을 만드는 힘은 뭔가 제일 중요한 건 이 파도를 오래 타기 위해선 이 변화의 시작에 먼저 올라타는 거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좀 이해하기 쉬운 개념들을 좀 점점 더 사례를 가지고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우리는 조직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연결된 이런 식의 자기 조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것을 이어주는 중간 브리징 조직이나 어떤 그런 존재에 의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해가던 그런 사회에 살았죠. 근데 실제로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돼 있죠. 회사 같은 데서도 보통 사람들 이어주는 조직을 인사팀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인사팀도 자기 일하는 조직이지 다른 부서 쫓아다니면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도와줄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조직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렇게 자기 일만 하면서 어떻게 하나에 모여있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런 형태의 조직을 많이 띄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이게 전부 다 연결이 필요해지게 된 거예요. 변화가 생기게 됐고 연결이 필요하게 됐었는데 그 지점들을 좀 들여다볼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기존의 어떤 굉장히 효율화된 이런 조직 구조에서 이제는 개인들의 관심들이 저마다 연결되면서 만들어내는 그 관심 연결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힘을 만들어내는가 그게 왜 지금 도래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재미있는 현상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중국 운난성 다들 아시죠? 옆에 그림으로 딱 보셔도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중국 운난성 하면 뭘로 유명하냐면 보이차로 유명하죠. 그죠? 중국에서 가장 고급차. 근데 이 지역이 요즘 다 갈아엎어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차 밭을 다 갈아엎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놈 때문입니다. 커피. 중국인들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어쨌다고. 뭐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마시니까 뭐 커피가 오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유럽은요. 옛날에 흑사병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술을 마셨어요. 파티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파티가 다 대부분 술의 문화잖아요. 술 마실 때는 어떤지 아시죠? 술 마시면 다 째리고 별로 막 움직이는 게 싫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집에서 많은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커피가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 커피를 마시면 째리는 게 아니라 각성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기 뭔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커피숍이 생기기 시작했고 커피숍에 남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시민혁명이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여담이지만 당시에 많은 집에 있던 여성들이 소송을 걸기도 했었죠. 남자들 자꾸 나가서 집에 안 오니까 가정 파탄의 주범이다. 실제로 커피숍이 소송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던 게 사실 1500년 말에 1500년대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금 중국에서 비슷한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어떤 이유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장면이 이것 때문이죠. 중국의 모바일 가입자, 피처폰을 포함해서 모바일 가입자가 1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7억 명에 육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어디서 만났을까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요즘에는 어디를 가든지 이야기를 하려면 커피숍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전에는 우리 어디서 만났을까요?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그리고 카톡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많이 전화나 문자 별로 안 하셨죠. 또 어느 순간인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카톡을 하거나 카스를 하거나 뭔가 사람들이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전에 우리 뭐 했을까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역시. 근데 결국 사람들 어떤 이유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랬듯이 중국 역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연결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길거리에 나가시면 옛날 찻집이 많았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커피숍이 완전 즐비하죠. 중국에서 그 커피 브랜드 인지도 1위가 스타벅스고요. 2위가 만커피라고 한국 브랜드입니다. 좀 독특하긴 한데 근데 재밌는 점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국내에 많은 브랜드, 많은 국내 브랜드들이 굉장히 더 있어야 될 텐데 중국인들은 스타벅스를 특히 좋아하거든요. 왜 스타벅스일까요? 하필이면.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보통 커피숍에 가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는 커피숍에 가시면요. 커피 테이블이 다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동그란 거. 기억하시죠? 커피 한 잔 놓고 책 하나 읽기도 좀 어려워요. 근데 스타벅스에만 가시면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똑같습니다. 가시면 여기 스타벅스에만 가시면 이런 식으로 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다란 바 형태로. 왜 그럴까요? 이용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리마다 전원을 다 갖다 박아놨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고 피자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현상이 발생하게 됐냐면 갑자기 휴대폰의 배터리량이 자기의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됐죠. 이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휴대폰 배터리가 20% 이하로 떨어졌다 지금. 그럼 제 이야기가 안 들릴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10% 이하로 떨어지면 제 얘기 이제 짜증나기 시작할 거예요. 배터리가 죽으면 자기 생명이 죽는 겁니다. 어떻게든 충전을 해야 되죠. 되게 재밌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많은 그 고객들이요, 직원들한테 와가지고 혹시 충전돼요? 라고 되게 많이 물어본 거예요. 2010년, 2009년 무렵에.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거 충전해주는 게 우리 서비스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줬고 안 해준다고 하니까 고객들이 막 화를 내면서 나가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되게 웃긴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신기한 일이 발생했었는데 스타벅스를 왜 이용하시나요? 또는 어떤 커피숍을 좋아하시나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 때나요. 커피숍 왜 오시나요? 우리 커피 마시러 가나요? 스타벅스라서 그 커피 마시고 싶어서 거기 가시나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이야기할 만한 곳이면 아무 때나 간다. 커피를 시켜놓고도 안 마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왜 가는 거죠? 자기 세계, 자기가 필요했고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고 혼자 가더라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자기 세계에 연결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용도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기 시작했고 근데 왜 만나기 시작한지는 이제 뒤에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사는 계속 항상 연결될 수 있는 상태를 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고 재밌는 건 사람들이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게 되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 변화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죠. 우리가 실제로 인터넷 거품이 인터넷 붐이 일어난 이후부터 뭘 하든지 컴퓨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래서 디지털이 우리 삶에서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게 2006년에 선언했던 디지로그 선언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무려 거의 9년, 10년 가까이 지난 거예요. 이제는 이 두 개의 경계가 어정쩡하게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두 개가 완전히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서 이제는 다이얼로그가 되죠.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이얼로그가 되거든요. 기술이 우리하고 소통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이 뭘 검색하는지 다 알 수가 있게 됐고요.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도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는지 다 알 수가 있게 돼버렸죠. 그러면서 더 이상 정보 자체는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다시 보여드리지만 이제 다이얼로그 시대가 된 거예요. 기술이 우리를 하여금 소통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언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하루 종일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예전에는 대화를 어디서 했을까? 사실 별로 대화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전화를 해도 10초당 통화요금 얼마, 문자 한 건에 얼마 하던 그 세상에서 어떻게 대화를 편하게 하겠어요? 그전에 예전만큼 안 했습니다. 차라리 앉아서 TV를 봤죠. 라디오를 듣거나. 어느 순간부터 지금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를 들여다보죠. 계속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이게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W 세상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 하는지 자꾸 보면서요. 이제 모든 게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으로 세상이 뭐 하는지 자꾸 알게 되면서 자기를 자꾸 각성하게 됐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남들이 뭐 하는지 모를 때는 남이 뭐 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죠. 근데 남이 뭐 하는지 알게 되니까 자기를 의식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셀카 문화 그대로 그냥 그렇게 생긴 게 아니죠. 주변을 각성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를 자꾸 의식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어떤 분들은 자꾸 그러면 너무 개인화되고 자기중심으로 되면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는 거 아니야? 너무 각성 자꾸 하고 경각심만 가지니까 너무 외로워지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인 거죠. 예전에 셀카도 그렇고 혼자 사진만 찍었잖아요. 요즘엔 떼 셀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셀카를 뭐 같이 찍는다든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내가 없는 우리에서 살았잖아요. 나는 항상 조직에서 희생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리 조직이 잘 되든 우리 집이 아무리 잘 되든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변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보니까 나의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보니까 그거 나도 관심 있었는데? 야 그거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야 나도 좀 끼워줘. 같이 하자 하면 사람들이 관심사들끼리 다시 이합 집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오리가 아니고요. 이제는 관심사들끼리 저마다 모일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따 사물 인터넷 이야기 잠깐 들려드리겠지만 결국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 혼자만 있으면 그게 아무런 가치가 아닌데 그 정말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는 그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의 수가 소위 말하는 미디어적으로나 아니면 비즈니스적으로 가치가 있을 만큼 커지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이 더 중요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 관점들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따라오면서 하나 기억하실 게 관심 연결 경제. 나의 관심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기술들, 나의 관심들이 담길 수 있는 그릇,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 이야기들이 기술에 되게 많은 시도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의 가치를 키우고자 하는 것이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좀 더 정량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도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요. 결국 사람이 관심이 닿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케미스트리가 일어나거든요. 같이 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지속하고 싶고 지속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싶고 뭔가 그걸 가지고 협업을 하고 싶고 이전에 없던 우리만의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고 모든 씨들의 가치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관심이 에너지고 관심이 가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별로 좋아하진 않았던 개념이겠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차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인드 오브 인트레스트, 관심이 에너지고 그 관심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을수록 그 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관심이 아니라 저마다 관심들이 끼리끼리 많이 생길수록 전체 에너지는 더 커진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제 얘기를 한번 따라오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가운데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뭔가 제품을 선택하거나 뭔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광고 별로 안 듣습니다. 내 주변의 친구가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걸 물어보죠. 써보니까 어때? 뭐 이렇게 좋은 거 추천할 거 없어? 주변에 물어봅니다. 이제 사람들 가운데는 더 이상 미디어나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자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유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용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미디어나 회사에서 하는 방식은 뭔가 광고를 하고 노출을 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식이라면 이제는 사람들한테 주변에 들어보고 물어보고 그걸 알 수 있는 평판, 그게 더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죠. 입소문. 이것의 가치가 이제는 기존의 사용자, 소비자라는 방식보다 훨씬 큰 에너지를 가졌다. 이게 압도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결국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들을 외로워하다 보니까 자꾸 연결을 강화하던 방향으로 모든 시대에 지나는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예전에 남이 뭐 하는지 모를 때는 결국은 어떻게 가까운 공간적,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서 협력을 하는 코퍼레이션의 세상이었는데요. 이제 세상에 사람들이 뭐 하는지 다 알게 되고 주변에 시공간의 거리를 뛰어넘고 다 보이니까 그냥 아무리 뭐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같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제한된 공간 내에서 하는 동기식 커뮤니케이션을 말하거든요. 전화나 대면 대 대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관심 있을 때마다 서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연결을 하는 이런 소통에서 연결 방식의 그 결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일반화된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2007년 이후부터 옆에 사람이 있어도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한번 기억 다 하실 거예요. 2007년, 8년 정확히 몇 년인지 생각 안 하시더라도요. 어느 순간부터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 내 옆에 사람이 있는데 말로 하면 돼요. 근데 굳이 메신저를 쓰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메신저가 더 편해요. 왜 그게 더 편할까요? 그냥 대면 대 대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다른 건 못해요. 대화하는 동안에. 근데 메신저는 던져놓고 자기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다가 반응이 들어오면 들여다보면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합집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저는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연결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비동기식 커뮤니케이션. 이게 뭐가 차이라고? 제한된 네트워크에서 그냥 관심의 네트워크, 물리적 네트워크에서 관심의 네트워크로 옮겨가면서 결국 이 모든 게 바꿔버렸죠. 정보가 중요하고 남이 모르는 그리고 상품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중요했고 개인한테 소구하는 게 중요했던데 이제 관심들끼리 연결되면서 그런 것보다 이제 공동체가 더 중요해지게 되고요.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바뀌게 됐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걸 바꿔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뭐 하는지 모르면요. 혼자 괜히 있으면 안 좋을 것 같고 튀는 것 같고 욕먹을 것 같으니까 남이 그렇다는 거에 자기를 맞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중의 시대에 살았었죠. 광고 잘하면 됐고 소구 잘하면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뭐 하는지 다 알게 되고 그들끼리 이합집산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알아주는 네트워크가 생겼거든요. 끼리끼리 생기니까 이제 남들이 뭐 어떻게 보다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자기끼리 노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별로인 것 같아도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막 뭉쳐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도움을 주다 보니까 그 숫자는 전체 대중에 비해서는 작지만 충분히 뭔가 워킹할 만한 힘이 만들어내거든요. 자연스럽게 이게 끼리끼리 뭉치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많이 말하는 다양성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기업이 만났던 큰 숙제였습니다. 삼성전자 1년에 생산하는 휴대폰 중수가 380종이 넘었어요, 예전에. 보통 뭐 그렇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다 아무리 시도해도 다 실패해도 하나만 가운데 잘 딱 치면 큰 성과를 거둬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전만큼 뭘 해도 예전만큼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 사람들 관심이 잘 닿지 않았나? 뭔가 우리 엉뚱한 데 쳤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관심이 쭉 넓어진 거예요. 그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넓어진 관심들을 다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너무 스펙트럼 넓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이런 변화들을 우선적으로 봤던 데가 인터넷 기업들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는 이것들 우리가 다 대응할 수가 없다. 오히려 저들이 유저의 시대이기 때문에 저들끼리 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랑 거래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놀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그들의 놀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앱스토어다, 플랫폼이다, 생태계다, 뭐 인프라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이유가 결국 자기들끼리 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우리는 뒤에서 그걸 서포트하는 그걸 가능해지는 이네이블러로서 작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단지 기업의 서비스의 관점보다 이제는 기술들이 나오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이제 디바이스들이 사람들의 관심들을 더 이어붙이면서 전 새로운 관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